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슬로베니아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슬로베니아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부분과 주요 소집 명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편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북아일랜드도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조직력과 수비력이 탄탄한 이미지인데 사실상 스쿼드를 면밀하게 뜯어보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2부 리그, 3부 리그 위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홈팀 슬로베니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맨유의 베테랑 수비수 조니 에반스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한 캐스커트라는 노련한 수비 자원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장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북아일랜드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인 벤자민 세슈코 선수가 짤츠부르크에서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라이프치히로 이적이 됐는데 주말 리그 경기에서 짧게 교체 출전을 했지만 이 슬로베니아의 세슈코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습니다. 이 세슈코 선수가 슬로베니아의 공격수인데 피지컬도 굉장히 뛰어나고 가속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북아일랜드의 노쇠화된 수비진이 이 세슈코 선수를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도 대부분 잉글랜드 1부 리그가 아니라 3부 리그 소속의 선수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격 파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매치 3경기 무득점 중인 북아일랜드이고 10경기 중에서 무려 무득점 경기가 5경기나 됐을 정도로 북아일랜드의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얀 오블락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수비 쪽에는 우디네스의 수비수 비올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아일랜드의 공격진 퀄리티로는 쉽사리 뚫어내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슬로베니아가 홈에서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최근에 A매치 전적에서 북아일랜드가 슬로베니아 상대로 4경기 3승 1무 무패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다는 점과 배당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아일랜드가 공격력이 떨어지고 공격진 퀄리티가 대부분 잉글랜드 3부 리그 선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북아일랜드 쪽에서는 디온 찰스라는 공격수가 3부 리그 볼튼 원더러스에서 최근에 리그 5경기 4골, 컵대회 포함해서는 5경기 5골로 좋은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아일랜드의 찰스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무승부 정도로 덜미를 잡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슬로베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조지아 대 스페인의 경기인데 조지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지아의 FIFA 랭킹이 78위, 스페인이 10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적으로는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만 보면 스페인이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통수를 치는 전형적인 모습이 패스와 점유율을 극도로 높게 가져가지만 정작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이 기본적인 스페인의 통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에게 1대2 패배, 지난 3월 스코틀랜드와의 유로 예선 경기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했을 때도 스페인이 점유율을 무려 75%에서 80% 가까이 가져갔지만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스페인 국가대표팀 스쿼드를 살펴보면 과거 전성기 때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 쪽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3월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1대1 무승부 직전까지 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조지아의 에이스 공격수인 흐비차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이 조지아의 공격 한 방, 역습 한 방이 통했던 2년 전의 스페인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흐비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로 이적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공격수로 발돋움한 흐비차 선수가 또다시 스페인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최근 조지아에는 이 흐비차 선수 외에도 미카우 타제라는 공격수가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랑스 2부 리그 매츠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다음에 최근에 네덜란드 명문팀인 아약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스페인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지 못한다면 조지아가 흐비차, 미카우 타제를 앞세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A매치 6경기에서 5골, 경기당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A매치 3경기 무득점, 저조한 원정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 마마르 다시빌리 선수가 다름 아닌 스페인 라리가 발렌시아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스페인 공격수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스페인 대표팀 명단을 보더라도 이 공격 쪽에서 대부분 라리가 소속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지아의 골키퍼 마마르 다시빌리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페인을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에이스 공격수 흐비차 선수가 한창 좋았던 컨디션에서는 다소 내려와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 가서 부상 여파가 있었던 흐비차 선수인데 최근에 모든 대회 19경기에서 공식 경기 득점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공식 경기 득점이 지난 시즌 3월 토리노전이었기 때문에 이 조지아의 흐비차 선수의 골 감각은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흐비차 선수가 올 시즌 세리A 리그 2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비차 선수가 직접 골을 넣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역습 상황에서 어그로를 충분히 끌어주면서 이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골 결정력은 이 조지아의 또 다른 에이스 공격수 미카우 타제 선수가 피니셔 역할을 해준다면 여전히 스페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9번 경기는 조지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키프로스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인데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의 FIFA 랭킹이 118위, 스코틀랜드가 32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스코틀랜드 입장으로서는 약점 포지션인 최전방 공격수 쪽에서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 만한 9월 A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유로 예선 때는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됐었던 스코틀랜드의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이번에는 다시 승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 아담스 선수가 속해 있는 사우스햄튼이 비록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지만 채 아담스 선수가 그래도 리그 4경기 3골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입장으로서는 최전방 공격 옵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A매치 노르웨이 상대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스코틀랜드의 188cm 장신 공격수 린든 다이크스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에서 충돌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스코틀랜드 대표팀에 현재 합류를 해서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크스 선수까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스코틀랜드가 최전방에서 힘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크스라는 선수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제공권과 볼 경합 능력이 상당히 좋고 실제 지난 3월 키프로스와의 1차전 홈경기 맞대결 당시에 3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이 다이크스 선수가 한 개의 어시스트를 비롯을 해서 제공권 경합 성공률 67%를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코틀랜드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A매치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홈에서는 오전 전승을 거뒀지만 원정에서는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가 지난 3월 키프로스와의 1차전 맞대결 3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스코틀랜드 대표팀의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맥토미니 선수가 소속팀 맨유에서는 교체로만 2경기 경기 시간으로 치면은 딱 7분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의 맥토미니 선수의 실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유로 예선 5승으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9월 A매치 다음 경기가 유로 예선 경기가 아니라 잉글랜드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 스코틀랜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키프로스 원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코틀랜드 상대로 A매치 4경기 4연패를 당하고 있고 최근에 수비적으로도 키프로스가 A매치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으면서 실점이 무려 19실점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한 키프로스가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라트비아의 경기인데 크로아티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FIFA 랭킹이 6위, 라트비아가 134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변의 근거를 찾기에는 두 팀의 체급 차이는 물론 라트비아의 최근 A매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트비아가 최근에 A매치 5경기에서 5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5경기에서 실점이 11실점으로 경기당 평균 2실점 이상 하고 있는 수비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트비아가 5경기 6골로 경기당 평균 1골씩은 꾸준히 넣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라트비아의 주요 공격수들이 새 시즌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 자체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트비아의 2m 가까운 장신 공격수인 올드리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2부 리그로 강등이 된 깜비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4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했지만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또 다른 라트비아의 공격수 크롤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세리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된 스페치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 세리에 B에서 리그 2경기 교체 출전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라트비아의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크로아티아는 공격수 크라마리치 선수가 호펜하임에서 리그 2경기 1골 1도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192cm의 장신 공격수 페트코비치 선수는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5경기 3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로아티아의 이 장신 공격수 페트코비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뿐만 아니라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워서 연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소속팀에서도 올 시즌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트코비치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크로아티아가 다양한 공격 옵션을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라트비아가 지난 6월 유로 예선에서는 튀르키예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 직전까지 갔다가 극장골을 아쉽게 내주고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만큼 확실히 피파 랭킹에 대비해서는 도깨비 면모가 어느 정도 있지만 크로아티아 원정 경기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양 팀의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를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유로 예선에서는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아서 현재 조별리그 순위가 아르메니아, 튀르키예에게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노장 미드필더인 모드리치 선수의 체력 문제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모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드 벨링엄 같은 젊은 미드필더들에게 선발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었던 만큼 오히려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튀르키예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 튀르키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아르메니아 쪽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의 FIFA 랭킹이 41위, 아르메니아가 90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체급적인 면에서는 튀르키예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다소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르메니아가 지난 6월달 유로 예선에서 웨일스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웨일스의 FIFA 랭킹이 35위, 튀르키예가 41위이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보다 FIFA 랭킹이 높은 웨일스 원정에서도 이변을 연출을 했던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튀르키예도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지난 3월 1차전 맞대결인데 당시에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다소 힘들게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부분을 보셔도 아르메니아의 슈팅 숫자가 11개, 튀르키예가 12개로 상당히 대등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던 지난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르메니아가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격 쪽에서 날카로운 면이 있는데 지난 웨일스 원정에서 2골씩 넣었던 셀라라얀과 라노스라는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노스라는 공격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유스 출신인데 최근에 분데스리가 메넨글라트바흐로 이적이 돼서 2경기 교체로 출전 중이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콜럼 크루의 에이스였던 이 셀라라얀 선수는 최근에 사우디로 이적이 돼서 리그 5경기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르메니아는 공격 쪽에서 베테랑 공격수 아다미안이라는 선수가 분데스리가 쾰른에서 리그 3경기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베테랑 측면 공격수 바르세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슬로반브라는 팀에서 리그 4경기 3골, 2경기에서 3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의외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것이 아르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르메니아의 약점은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A매치 11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던
아르메니아이고 실점이 무려 28실점이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최근 A매치 20경기 기준으로 아르메니아가 4승 3무 12패로 무승부가 딱 4번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튀르키예가 선수단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빅리그 출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튀르키예 역시 수비와 미드필더 측면 쪽의 전력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이 상당히 부실해 보이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아르메니아 쪽 이변을 한번 과감하게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는 튀르키예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슬로바키아 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 슬로바키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FIFA 랭킹이 47위, 포르투갈이 9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꽤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포르투갈이 낙승이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유로 예선에서 포르투갈이 FIFA 랭킹 67위 아이슬란드 원정을 떠나서 1대0 한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후반 36분경에 아이슬란드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 골문을 열지 못하다가 경기 막판 44분에 호날두의 극적인 결승골이 나오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점유율을 70% 이상 가져갔던 포르투갈이지만 슈팅이 11개에 그치면서 상당히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포르투갈이 상대를 하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보다 수비 밸런스가 훨씬 뛰어나면서 FIFA 랭킹도 아이슬란드보다 20계단이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슬로바키아가 A매치 5경기 기준으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탄탄하고 특히나 수비 쪽에서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주전 골키퍼 두브라브카 선수가 뉴캐슬의 백업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중앙 수비수 슈크리니아르가 PSG, 발렌트 선수가 마요르카, 한츠코 선수가 페예노르트에서 활약을 할 정도로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클럽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중원 쪽에는 나폴리의 축구 도사라고 불리는 로버트카 선수를 비롯해서 베테랑 미드필더 함식, 쿠추카 같은 이 관록이 있는 자원들이 많은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의외로 슬로바키아의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슬로바키아의 주전 골키퍼인 두브라브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뉴캐슬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실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은 포르투갈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호날두 선수가 최근 그래도 사우디 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 6골이나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르투갈은 또다시 호날두 선수가 해결사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라는 팀도 전통적으로 보면은 수비와 미들진의 퀄리티에 비해서 걸출한 공격 자원이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퀄리티 있는 수비진을 뚫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슬로바키아의 공격 쪽에는 폴리 예브카라는 공격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15골을 넣어줬고 올 시즌 역시 리그 6경기에서 3골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빅리그가 아니라 자국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상대로 득점을 하기에는 슬로바키아도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의 수비 조직력과 수비 자원들의 퀄리티를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슬로바키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룩셈부르크 대 아이슬란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의 FIFA 랭킹이 89위, 아이슬란드의 FIFA 랭킹이 67위인데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아이슬란드가 근소하게 앞서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 A매치 기세나 분위기, 홈발을 고려한다면 룩셈부르크 승리에 40% 이상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슬란드가 선수단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룩셈부르크가 A매치에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FIFA 랭킹이 높은 상대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트르키의 원정에서 3대3 무승부, 헝가리와의 홈경기 2대2 무승부, 슬로바키아 원정 0대0 무승부, 보스니아 원정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 유로 예선에서 보스니아 원정을 떠나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룩셈부르크가 확실히 FIFA 랭킹에 비해서 상당히 다부진 전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로 예선에서 룩셈부르크가 아이슬란드를 이겼던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상대로 각각 무승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도 충분히 룩셈부르크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중원자원들의 퀄리티가 좋은데 중앙 미드필더인 레안드루 바이루 선수가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미드필더 겸 측면전인 보르헤스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넨글라트바흐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마티아스 올레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분데스리가 쾰른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는 자원이 많은 것이 바로 룩셈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룩셈부르크의 주전 골키퍼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명문팀인 위니용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룩셈부르크가 중원과 수비 쪽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나름대로 한방이 있는데 베테랑 공격수 핀보가손 선수가 벨기에 리그 웨펜에서 리그 3경기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베테랑 측면 자원인 그비드민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번리에서 리그 2경기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인 토르스테인손 선수 역시 벨기에 리그에서 6경기 1골, 지난 시즌 12골을 넣었고 프랑스 리강 릴로 이적한 20살의 어린 공격수 하랄손 선수 역시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공격 쪽에서 나름대로 한방이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은 룩셈부르크에게 밀리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지난 6월 유로 예선 포르투갈전에서 퇴장을 당한 공격형 미드필더 윌름손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네덜란드 리그 고어헤드에서 8골 3도움을 올렸던 한방이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입장으로서는 이 윌름손 선수의 징계 결정은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입장으로서는 현재 유로 예선 제2조에서 1승 3패로 꼴찌 리히텐슈타인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승부는 의미가 없고 이번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승 1무 6패,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라는 팀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A매치에서 무자비 면모가 있던 팀이고 최근 10경기 이전의 10경기만 보면 2승 6무 2패로 무승부가 은근히 많았던 팀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 빠꾸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룩셈부르크 역시 중원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적은 다소 부실한 것이 A매치 55경기에서 11골을 넣고 있는 시난이라는 공격수가 있지만 이 시나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 2부 리그 장크트 파울리에서 리그 4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